계속해서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계속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추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그 우병우 증인 말고요. 예.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올라간 선례가 있습니까? 예, 예전 정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단히 신임하신 겁니다. 아까 민정수석 임무 중에 비서실에 복무점검이나 공직감찰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원래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남자일 때 영부인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제2부속실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은 안봉근 실장이 했어요. 근데 안봉근 실장이 처음에 김석원 씨 국회의원 할 때 운전기사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운전기사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이분이 최순실 씨를 보안손님으로 태우고 다닌 분이거든요. 태우고 다닌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민간인인 최순실을 영부인처럼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복무감찰은 안 합니까? 그거 민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아니, 출입... 이거 복무감찰하면 최순실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까지도 최순실을 모릅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저에 그렇게 출입하는지를 뭐 알았다는 모르지만 그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오전에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오전에 이혜훈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직무유기예요. 민정수석이 이 복무감찰도 제대로 안 하고 보안손님 막 데리고 들어오고 또 민간인을 영부인처럼 모시고 다니고 그런 행정관들이 있는데 이거 직무감찰 하셔야죠. 의원님 안봉근 비서관이나 저기 또 누구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출입하고 관저를 출입했다면 그건 경호실에서 담당할 일이고요. 아니 저는 직무감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호실에서 그런 걸 적절히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의 감찰권은 비서실과 안보실에만 미칩니다. 경호실은 자체 감찰을 합니다. 예. 안봉근하고 윤전추하고 이영선은 그 사람들이 저기 소속이에요? 비서실 소속이에요? 그건 비서실 소속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가 몰랐고요. 자, 그 다음에 경호실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지는 저희 관할이 업무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고요. 10월 24일 날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PC 보도한 다음에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사과 성명했거든요. 좀 필요할 때 연설문 좀 스크린하게 했다. 이거 좀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과 설명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사과 설명하도록 우수석이 조언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한 건 아닙니다. 예. 우수석이 신속하게 사과 설명하도록 조언했다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비서실에서 여러 수석들이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예. 이거 사과 성명하면은 수그러들 것 같았어요.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이. 그때 하여간 그렇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판단합니까? 논의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언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셨죠? 10월 30일로 기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뜬금없이 LCT를 고강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제가 물러난 다음이기 때문에. 물론 검찰에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하면 이영복이가 출두 전에 검찰 관련 인사 명단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건드리면
검찰 관련다 다 푼다 하고 검찰에 대한 경고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포인트를 바꾸려고 요걸 고강도 조사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정수석할 때 LCT 사건 현규환 씨 관계됐는데 모르셨어요? 예, 그건 뭐,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예. 자, 제가 우병우표 인사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병우표 인사검증 기준이 뭡니까? 부실 인사검증인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 이거 단속하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인데 이거 통과되는 겁니까? 검증에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도 그거 몇 년 경찰청장인데. 지나면, 예,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자, 진경준 넥슨 재패 주식 88억으로 이미 신고돼 있는 상태예요. 검찰 관계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검증한 겁니까, 이게? 뭐 특수관계라서 증인하고 진경준하고, 특수관계고 땅 파는 문제 이렇게 걸려서 이거 봐준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수관계란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청와대 인사 자체에서 계좌 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원 돈을 공짜로 받았는지, 뭐, 제대로 산 건지, 이런 거는 검증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 아니란 그런 거 다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했어요. 이번 정권만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드님 운전병으로 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승진했죠. 승진하면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바로 발령납니까? 이거는 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경찰 인사 보직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애와 관련해서 그 데리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경비부장 하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뭘 한 건 없습니다. 예,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조혜옥 대위, 예, 주사를 잘 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냥 보통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김상만 자문위도 그런 말을 하고 주치의도 조혜옥 대위가 주사를 제일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혈관 찾기도 힘들고 또 1시간 이상 맞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조혜옥 대위가 놓으면 안심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선호 실장이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네.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태반주사 구입한 거 200개 중에 80개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또 배곡주사는 60개 중에 10개가 남아 있고 감초주사는 100개 중에 39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네, 이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손은 뭐 소수일 테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라고 의무실장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저도- 대통령이 맞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네. 기억합니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은 10명 이내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 기록을 보면
태반 주사가 5병, 감초 주사 2병, 백옥 주사 2병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놓기도 합니까? 4월 10일이면 2016년을 예.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까? 2016년 4월이면 제가 근무 안할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네. 아까 의무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거면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의무동이랑 의무실 교대 근무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4월 22일부터 5월 2일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4월 16일 날 그 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신대위는 가글을 갖다 줬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줬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신대위가 말을 하던데 그게 이영선 행정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이어서 묻겠는데요. 여기 우병호 팀이라고 하는 우병호 팀은 본인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예. 경찰 국정원 팀 구성 6급 국장급 이렇게 국정원 국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병호 팀이라는 그 팀이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케이 국장 이렇게 그 법적 조치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줘야 한다. 리스트 만들어서 추적해서 처단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주문들을 김기춘 실장이 했다는 거가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 홍 씨 작품을 이렇게 폐륜행위라고 그러면서 바로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니면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거든요. 예. 수첩에 7일 날 나오고 8일 날 바로 조치가 취해지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2014년 9월 11일 날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거 정치는 불법적으로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지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에 의해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영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뭐 영장 고려라든가 또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든가 K스토리, 스토리 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호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건 없고요.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그 수석님이 업무 일지에다가 뭘 적어놨는지 왜 적어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도정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의원. 다음은
조정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한경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병호 증인, 예. 그 장모이신 김장자 증인이 불출석한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력 문제가 있었던 말씀하셨죠? 아까? 청력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김장자 증인과 관련돼서 어저께 집에서 나가는 장면 우리 그 TV 채널로 보도된 거 보셨어요? 아, 예. 보셨죠? 예. 그 직접 TV 보지는 화면, 않고 우리 애가 보고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예. 예. 그 TV에서 봤을 때 그 장모가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야, 그거는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있어요? TV에서 본 게 아니라 예.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거잖아. 저희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셔서 아실 텐데 장모께서 달아나시면서 기자의 작은 질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거는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달아나시면서까지도 작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청력장애가 있다. 그건 뭐 청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뭐 진단서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일단 입증을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7월 달부터 사실 저에 대해서 뭐 강남역 땅부터 됐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예,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당시에 이 대처 업무가 우병우 증인 민정비서관으로서 했죠. 뭐 그냥 그 대처 업무라기보다도 예. 그 당시에도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업무였죠? 했습니다. 예. 네. 아까 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 정윤의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예, 어디 강남의 어디 식당에서 불러서 예, 뭐 회의를 하면서 예, 국정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예, 국정에 개입을 한다. 예.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등장한 거 보셨죠? 그 자체는 그건 정윤회 씨가 등장한 비서관과 거 보셨죠?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정윤회 씨 문건에 예.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 문건 자체는 그게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 문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런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습니다. 뭐, 예. 왜 자꾸 이렇게 아니요, 그 문건 자체에서 본 건지 최근에 적어도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적어도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민정비서관이라면 이 문건에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박근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하고, 근데 말씀대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정윤회 씨가 뭐 무슨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그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한 결과 그 작성자가 쓴 내용이 그 내용이 허위 문건이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렇게 거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허위면 관련돼서도 다 나머지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민정비서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1, 2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에 그 제일 중요한 저 문건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정이 났고요. 그때
검찰뿐만 아니라 허위로 어느 판정받는 것이 언론에서도 아니고 그 지금 1위 뭐 2위 3위 하는 그걸 이렇게 우병우 증인! 주목한 데는 없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치부하지 않고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우병우 증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반성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변명을 했었습니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언론이나 검찰 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주목한 데가 없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예. 민정비서관 몇 달 동안 하셨죠? 5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 하셨죠? 아니, 7개월, 8개월. 7개월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민정수석 되죠? 예.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된 사례는 그 전 정권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바로 민정수석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게 대처하고 다 이 대가로 올라간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혁 대학교 질문할게요. 네. 4월 16일 날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지금 증언이 이제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혁 대위가 그렇게 분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구분하죠? 압니다. 네. 당시에 2014년 본인이 이것을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가 했다가 의무실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4월 22일부터 의무동 인수인계가 있었는데 그때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사실 봤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정도의 그런 기억이라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었고 의무실 근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TV를 시청했다는 것을 기억할 정도라면 적어도 그 당시에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그 당시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